예, 제목은 천문현상으로 보는 한국 고대사입니다. 워낙 저 잘 소개해 주셔서 요즘도 놀지 않고 하여튼 계속 뭐 책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 해와 달인데, 이 해와 달이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해가 갔다 하면은 그게 옛날에는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게 한 해가,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름달에서 다음 또 보름달이 뜰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하고 같은 뜻이에요. 당장 영어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해는 sun이지만 1년, 2년 한 year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해는 양의 상징이고 달은 음의 상징인데, 사실 과학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가끔 해하고 달이 왜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똑같으냐, 그건 우연이에요. 무슨 특별히 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 눈에는 해와 달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음양오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은 이만한데 해는 주먹만 해봐요. 음양우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은 음의 상징이고 해는 양의 상징이에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양력 음력 할 때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요 양자 요 음자를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양에 대해서 어떤 사대주의 그런 것이 좀 생겼어요. 그쪽은 잘 사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데 뭐 이해는 가지만 하여튼, 그래서 양자가 붙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담배도 양담배를 펴야 되고, 요즘은 안 그랬지만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양담배 피면 잡혀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력이 이건 줄 알고, 이 바다 양자 서양 건 줄 알고 자꾸 우리 음력을 안 쓰려고 그래. 그런 거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무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한복을 입어볼 게 거의 없었고 결혼식 때 한번 패배할 때 입어봤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바지 이거 묶어요 밑에? 묶는 거야. 묻지 마. 근데 그게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숭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여기를 다 터서 하늘 기운을 받게 하고 땅 기운을 막아야 돼. 그래서 묶는 거예요, 밑에를. 그러니까 여자는 밑에 묶으면 안 되죠. 그 대신 저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버서 천기를 막아요. 지기를 받고. 철저하게 하늘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우리 풍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땅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그게 주고받는 게 우리 풍류예요. 그래서 양력을 많이 잘못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음력 그거 왜 쓰냐 그런 말을 하는데,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음력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천문학자보다. 그러니까 뭐 언제 사리가 있고, 저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가, 제가 충남 사람이라 예를 드는 게 대천해수욕장인데 다 해당돼요. 어디 가면 백중사리가 있어서 물 넘친다. 천문학자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그게 기상청소관이죠. 기상하고 천문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천문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러면 저 올해 김장을 언제 담궈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문은.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무한 줄 수는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 식구는 맨날 사 먹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천문하고 기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같이 있었죠. 왜? 어차피 둘 다 하늘 쳐다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손들은 지지리도 못났죠. 지금 뭐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살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반쪽 아래 있었던 적도 없고,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바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당뇨병이나 잔뜩 걸려 나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조금 나이 먹어보니까 정말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나라가 바뀌는데 역사를 바로잡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죽을 때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다. 어차피 나이 들면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올 들어서 가장 보람 있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10,000원짜리 보시면은 어쨌든 세계 어떤 나라 화폐 해와달이 들어가 있어요.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한국 사람이 만들다 보면 제일 고상한 거 넣다 보면 해와달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세종대왕님을 이걸 비추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 해하고 달하고 일월오봉도예요. 일월오봉도. 그 일월오봉도가 바로 근정전에 있는 건데 우리 임금님이 여기 앉았던 거죠.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우리 임금님은 하늘이 백인 거예요. 다른 나라 통치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 로마에서 독수리가 대박 나가지고 독수리들을 좋아해. 그래서 히틀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3제국 그 마크가 독수리였고 미국도 독수리예요. 그래서 로마 때 때문에 다들 독수리 아니면 뭐 기독교 국가는 이제 십자가를 쓰거나 그런 거죠. 이웃나라 일본은 해 아닙니까? 예. 근데 해가 빨간 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술 시간에 해는 무조건 다 빨간색으로 그렸었어. 난 그 일제 잔재 같아요. 나는 오히려 애들한테 야 애들이 해를 그리면은 노랗게도 그리고 파랗게도 그려야 돼요. 근데 사실 해가 왜 빨간색입니까? 해는 저 빨간별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빨갛게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서 햇살까지 개수까지 정해줘. 6개 그려야 이쁘다. 왜냐면 4개는 좀 적으니까 개수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사 연수를 하는데 다들 빨갛게 그렸는데 한 학생이 파랗게 그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워박았다는 거예요. 요새 지워박으면 큰일 나지. 하여튼 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해가 이렇게 쳐다보면 붉으락푸르락 파랗게 보이는데 왜 혼내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 잘못하신 거죠. 어떤 선생님은 재밌어요. 햇살을 한 30개쯤 그려서 지워박았단 말이에요. 해가 고슴도치야? 그리고 근데 아니 해가 밝아서 햇빛을 많이 그렸다는데 그게 왜 혼나야 돼요?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햇살 6개가 들어있는 거야. 6개 학원에서는 6개 그려? 이렇게 애가 8개 그리다가 놀래서 지운다는 거예요. 2개를. 그러니까 뭔가 맞다.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못됐구나.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요. 천문학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일월로봉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와 달과 이 음양오행이 별거 아니죠. 음양 달이고 음양 해와 달이고 오행이 3이 왜 하필 오봉이냐? 1월 화수목금토예요. 그러니까 1월이 해와 달이고 화수목금토가 오행인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못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 불, 공기, 흙, 사원소는 딸딸 외워야 돼요. 그 다음 하나하나 따로따로 알아야 돼. 물은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어쩌고.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서. 근데 왜 복희 오원소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그 우주인데요. 물, 불, 공기, 흙이나 화수목금토나. 그래서 동양 걸 안 가르치니까 동양을 자꾸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이거 해하고 달하고 구분도 안 되네. 여기 달이 좀 약간 초승달처럼 이렇게 쪼그라지면 더 좋겠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건데요. 이게 임금님이 여기 앉아서 남쪽을 쳐다보시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저도 처음에 근데 꼭 그 빨갛게 해를 빨갛게 그리는 게 그럼 일제 때 시작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빨간 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체크하는 버릇이 있어서 왜냐면 우주를 하는 사람은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완벽하게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해요. 근데 이게 빨가니까 해 맞나 했더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이 덕수궁이란다. 경복궁 들어갈 때 작은 문이 여기 들어갈 때 작은 문이 2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문이 일주문이고 이쪽에 있는 문이 월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 달 맞는 거야. 근데 해, 달이 이렇게 해는 동쪽 동산에 떠 있고 달은 서산에 떠 있죠. 해는 뜨는 거고 서산에 달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마주봐야만 보름달이 떠요.
저기다 초승달 그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국민학교 때 배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인데 어른이 돼서도 몰라. 그래서 녹음한다 움직이지 말라 그랬죠. 자, 보시면 하여튼 저쪽에 해가 있으면 이쪽에 달이 있어야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달 전체가 둥글게 보이는 거예요. 달이 왜 보여요? 햇빛을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편에 있어야 보름달이 돼요. 그것도 모르는 어른들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만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초승달은요, 이제 왜 요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느냐? 이거 초등학교들 잘하는 애들도 몰라요. 왜냐면 애들이 하늘을 공간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지능이. 근데 어른은 뭐를 알아요? 해가 달보다 멀잖아. 해가 달보다 머니까 달이 근처에 있으면요, 해가 멀리 있기 때문에 달 밑둥만 이렇게 햇빛 받는 게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초승달은 해에 가까워야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달보다 멀기 때문에 초승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달은 해가 90도 떨어져야 반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있으면 여기쯤 있어야 햇빛을, 여러분 보시기에 햇빛을 이렇게 옆에서 오니까 반달이 되는 거고, 보름달은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 떠오르는 보름달이 태평연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팔광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로로 공부해서 해하고 달이 마주 보면은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누가 트집을 잡아도 제가 우리 조상님들 거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현대 물리학이나 뭐 그런 건 몰랐을지 몰라도 저보다 밤하늘을 더 열심히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렸을 리가 없어요. 이게 그 수준에서. 그 다음에 금음달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게 먼저 떠요. 그러니까 항상 사라질 팔자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금성하고 샛별, 금성도 저녁에, 10달은 새벽에 뜨고 10달은 저녁에 떠요. 항상 새벽에 뜨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그 새벽별 보기 운동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똑 잘라서 쓰지 마세요. 1년에 반은 놀아도 돼. 금성이 새벽별이 10달은 새벽에 보이고 10달은 저녁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하면 10달은 1년에 반은 놀아도 된다니까? 아이고, 안 한 걸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만 더 새겨봐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쉽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래 가사 같은 거 왜 틀렸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김태곤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이 제가 거의 대학생 때, 제가 76학번인데 제가 대학생 때 아마 그분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분 노래는 다 좋아. 뭐 송악사 뭐 하여튼 뭐 망부석, 제가 악단하면서도 꼭 뭐 망부석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망부석에 그 깊은 밤 잠 못 이뤄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초승달만 노래했던 애들, 그거는 깊은 밤에 초승달을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해가 지면 따라져요. 초승달은. 그렇지 않으면 깊은 밤에 보려면 적어도 보름달이나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밤새 달빛을 받아서 걸었다 하면서 그럼 달 모양의 보름달이라 해야 돼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음력 보름 13, 14, 15, 16, 17일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질 때 뜨니까 밤새 떠 있죠. 초승달은 바로 져요. 자, 이건 뭐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갑자기 우리 수업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이게 사실 좀 손자 손녀들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모르는 가르치는 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산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했더니 김태곤 씨 귀에 들어갔나 봐. 최근에 가사가 조각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밤 잠 못 이뤄 창문 열고 밖을 보면 초승달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조각달만 열어 있던 그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가져올까 말까, 넣을까 말까 했다가, 물론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교재에는 귀천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진리야. 이게 일본 사람들은 음력을 안 써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동양 걸 다 버린 거예요. 한의학까지 다 버렸어요. 음력도 안 버렸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음력도 버렸어요. 양력만 남겨놨어. 지금 일본이 음력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화투인데 왜 8월이 보름달이지? 그럼 일본 사람 몰라요. 한국 사람 알아야 돼요. 추석이지 뭐 추석 음력 8월 보름달이니까. 근데 1월은 뭐예요? 연하장이죠. 연하장이라는 게 한국나라도 아니고 뻘건 해 있고 저 소나무 있으면 되잖아. 다 있었잖아요. 여기다 근하신년이라고 쓰시면 돼. 근데
광복교회는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장난 삼아서 뭐 근하시면 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어차피 다 찝잖아요. 근데 요 왜 흑사리가 이 흉패냐? 학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종달새가 나쁜 새도 아니고 흑사리가 나쁜 식물도 아니야. 요 뒤에 금음달이 있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금음달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따라 떠서 새벽에 해가 따라 떠서 사라질 팔자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조금 수준 있는 글을 쓸 때 뭐 미인은 보름달에 비유하고 비운의 왕자 그러면 금음달에 비유해야 돼요. 비운의 왕자를 보름달에 비유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미녀를 보름달에 비유하는 건 요새 젊은 애들이 얼굴 크다는 줄 알고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천문학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독희독을 따지는 나라고 고구려도 보면 해에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있다고 늘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게 해에는 삼조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개천기라는 소설을 쓰면서 해에 삼조고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해에 있는 흑점이 저녁 때나 저녁 놀지 때 그럴 때 보여요. 흑점이 크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이 달에 까뭇까뭇한 게 있는데 그 까마귀겠지. 까마귀가 영물이니까. 그래서 삼조고가 태어났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천문학자들이 만든 게 삼조고. 삼조고는 다리가 세게라는 얘기죠. 얼마나 이거 참 현대 공예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쁜 삼조고를 만들어 보라 해도 못 만들 거야. 이 곡선을 확대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정부 로고를 좀 삼조고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란 딱지 그 무궁화에 정부라고 써 있는 그 봉투 그게 하도 박혀가지고 독일의 그 뭡니까 독수리 마냥 삼조고를 좀 무섭고 좀 폼나게 미국의 그 하얀 독수리보다 좀 난 그래서 고구려하고 단군조선을 잇는 어떤 그런 상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 있다는 걸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보같이 사니까 일본은 삼조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네 국기가 태양인데 태양의 나라에서 태양의 상징인 삼조고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일본 축구 대표들 다 가슴에 삼조고 달고 뛰어요. 다리 세 개입니다. 세 번째 다리가 공을 들고 있고 두 다리로 서 있어요. 우리 고구려 벽화에는 삼조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일본으로 건너간 건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여기서는 삼조고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 처녀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목걸이로 이렇게 삼조고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뺏긴 거죠. 우리는 뭐 용감한 호랑이 하는데 뭐 그걸 뭐 누가 더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용감한 것이 영물이 좋아요. 용감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도 조금 하나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무기 이름을 쳐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4개가 한 세트면 하나를 청룡이라고 이름 질 때는 나머지 3개를 배려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뭔가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엄청나게 큰 게 예를 들어서요. 저 몰라요. 예, 이건 백호고 뭐 청룡은 나중에 주먹 많은 게 청룡이면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뭐 수를 멀게 안 보고 그냥 덥석수를 둔 거예요. 예. 그럼 그래서 결국 하수들이 만드는 말씀 놓고 하는 거죠. 그게 참 프로들이 바둑 두는데 동네 영감이 와서 순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은 달나라 토끼가 어디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애 앉혀놓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게 토끼야. 어떻게 가르쳐 주시면 되느냐. 요 까만 부분 봐라. 요게 얼굴이고 요게 귀야. 예, 토끼 팔로 이게 절구고 방아치 고 있지. 예, 토끼가 왼쪽에 앉아 있어. 이게 추석날 보름달이 뜰 때 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토끼 한번 보고 돌아가시라고. 죽기 전에. 토끼 안 보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정서를 갖고 달을 얘기했는지를 알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토끼 달을 안 보고 애들한테 달을 가르치는 거야. 저는 팔자가 참 그래서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천문학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집에서는 불효자고 결혼할 때도 해먹었고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저런 게 다 와서 이렇게 박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으니까 우리 역사가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접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거울 보는 여자라 그래요. 이 여자 머리인데요, 이 손거울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치마를 펼치고 앉아서 허리가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손거울이고 이게 여자 머리예요. 예. 그래서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식은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해하고 달하고 지구가 있다 보면 달이 언젠간 해를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해요. 지금 여기서 지도에서 여기가 북극입니다. 왜 그렇죠? 옆에서 보니까 여기가 북극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보는 거니까. 아니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해, 달 그림자가 지는 곳이 여기가 일식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식은 반드시 언제 보여요? 금음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이 여기 있으면 그게 금음이에요. 아 제가 월식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월식은 뭐예요?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돌다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월식은 꼭 보름날 일어나요. 달이 여기 있을 때 지구한테 안 가리면은 보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해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날 그래서 월식이 반달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월식은 반드시 보름날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요. 자, 제가 너무 자세해가지고 앞에 그다음 행성과 항성은 우리는 사실 제가 많이 관여한 겁니다. 이 만원짜리 나올 때 제가 많이 관여했어요. 근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민족은 이런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이 바탕이 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할 때 내가 일국의 천문대장인데 국민들이 대동여 지도는 다 알아. 땅의 지도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뭐 김종호가 무슨 고생을 하고 뭐 맞든 틀리든 다 알아. 근데 하늘의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아는 사람이 없어. 8글자를 제대로 대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심사 기준이 있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정확히 되는구나. 그럼 벌써 이제 많이 먹고 들어가. 제 마지막에 5성치루까지 나오면 이제 얘기가 되겠다. 이 단계가 있어요. 천문점. 근데 보시면 이게 우리 천상열차 분야도 바탕에 깔려 있고 혼천이 이거요. 요게 뭔지 모르세요. 이게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천체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조그맣지만 왜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뒤 천문 박물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천문이 이렇게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외국 사람 오면 저거부터 끝내지만 정부 부처에 저걸 어지간히 들고 다녔어요. 창피해 죽겠다. 이거 세계 100등짜리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하와이에다가 스바루 8m짜리 세워놨는데 지름 8m짜리 세워놨는데 우리가 그 배들 큰 집이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천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1.8m 갖고 되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거 얻어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는 천문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국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걸 모르니까 K-푸드나 K 드라마가 K-팝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은 그거 다 거품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 자기 나라 노래가 더 좋거나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북두칠성이 이게 우리나라의 별자리예요. 국민의 별자리예요.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무식해. 그냥 돼지머리 올려놓고 빌어. 아니 서양은 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전 종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요새 젠더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7개를 건드리면 한국 사람끼리 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가면 오히려 그 못하는 영어로 쉽게 친해지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무서워. 야 좌파야 우파야 여러 가지를 먼저 체크해봐야 돼. 그거 하려면 조심스럽게 날쌔기를 시작해서 탁 타진을 해봐야 돼. 근데 어쨌든 우리를 통일할 거는 지금 하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보면 뭐예요? 맨날 양자보리잖아. 거기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소 돼지가 있고 돼지가 소보다 더 값이 싸잖아.
그런데 왜 하필 목을 올리냐 무식하게. 구멍 7개가 있잖아 얼굴에. 사람도 7개지만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거야. 칠성님께 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하늘에 비는 민족이에요. 하늘에 빌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옛날에 프로야구 처음 시작하는데 요새도 그러나? 돼지머리를 놓고 하길래 야 역시 한국의 프로야구다. 그 한국 사람은 그거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전래 종교는 다 그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건 한국 사람의 특성이지 한국 종교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거를 자꾸 무당 사이비하면 안 돼요. 그건 일제가 향식개명 같은 거 하나도 협조 안 하니까 기독교하고 불교만 종교고 나머지 민족 종교는 전부 다 사입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 이덕일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맨날 그쪽은 항모국에서 이쪽 한마디로 불교 기독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이 관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개천절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거고 개천절이 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공휴일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왜 있어? 미국에는 없는데 무당 사이비. 제가 천문원장을 할 때 막 유학 마치고 이제 팔팔한 박사가 들어와. 원장님 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왜? 있으면 안 돼. 미국선 이런 거 안 합니다. 속으로 나도 미국 박사야. 나도 텍사스에서 실련 달았어.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200년도 안 된 나라하고 200년 아니죠. 1776년에 독립했죠. 그러니까 1800, 1900, 300년이 안 됐구나. 300년도 안 된 나라하고 10,000년 된 나라 같냐?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녹화해서 말하면 돼. 사람이 저도 조금 나이 먹어보니까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원장실에 있는데 자꾸 원장실에 있으면 좀 외부 손님 노고하는데 자꾸 수리바 질질 끌고 와. 그러면 그 신고 오지만 하지 않고 어디서 샀어? 얼마요? 색깔 이쁘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깨달아요. 아 신고 오지 말란 뜻이구나. 이거 편집했으면 좋겠네. 예, 그래서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신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거 우리 문화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칠성판 깔고 간다 그러죠. 칠성판이 뭐예요? 관에다가 이렇게 나무 깔고 구멍 7개. 북두칠성 어떻게 생기나 모르잖아. 구멍 한 7개만 뚫어. 7개만 뚫으면 돼요. 제가 뚫으면 저거 비슷하게 뚫겠죠. 그래서 그걸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깡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예요. 말해 뭐예요? 더 무슨 얘기를 해. 하늘이 열렸다고 놀아. 예. 광복은 한참 뒤에 우리 최근 역사에 일본에서 나온 거고 개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시작한 거야. 배달이 시작된 거야. 배달 나라가. 근데 지금 정말 환장하겠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고호영 선생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 양반 만화 특히 이것저것 다 봤는데 그 최배달 그분이 나온 그 만화가 굉장히 배달이란 말을 제 머리에 심어줬어요. 만화 얘기하면 우리 유행가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깔보는데 오히려 정서는 나는 우리 유행가나 이런 것이 고상한 가곡보다 난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칠갑산 연주하다 보면 무슨 서름 그림 하나 포기마다 눈물 심노나 이게 한 줄 한 줄이 야 좋은 파람 대단하네 존경하게 돼요. 그 자꾸 유행가로 깔고 그러는데 정말 영도딸이 난간 위에 한 줄만 해도 제가 제 이름이 박석재인데 이름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제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 박달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자 이게 그래서 확대해 보면 10,000원짜리 뒤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끝에서 두 번째 별이 쌍둥이에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아주 흐린 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서울서는 안 돼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불이 밝아서 안 돼. 그러니까 서울 벗어나서 북두칠성 끝에서 두 번째 별 요 계양성에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 보시면 쌍둥이 공주가 나오잖아. 왜 쌍둥이야? 두 공주가 요 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계양성 때문에 공주가 나온 거야. 그냥 쌍둥이 등장시키는 것보다 하늘을 딱 해서 하니까 멋있잖아요. 그게 작가의 내공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백마 4마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찰턴 헤스턴이 백마 4마리 만지면서 야, 너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난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전부 별 이름이야. 야, 알데바란, 너는 뭐 빨리 뛴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알데바란, 안타레스, 또 그다음에 알테어가 나왔나? 알테어, 예, 니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이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보통 제일 밝은 달 1등성이라고 하는 1등성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알로 시작되는 게 딱 2개가 있어. 알테어하고 알데바란이 있어요. 알테어는 저 견우성, 독수리 자리 알파별이고, 독수리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고, 알데바란은 황소 자리에서 제일 밝은 별이에요. 주인이 아랍 사람이니까 알로 시작되는 별 2개를 일단 말 이름에 붙여주고, 2마리가 남으니까 안타레스라는 전갈 자리들하고 오리온 자리 4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월레스라는 작가는 같은 말 이름을 붙여도 주인이 아랍 사람이라는 걸 고려해서 아랍의, 실제로 거기서 아랍의 별들이라고 불러요. 그 주인이 그 아랍 사람이. 그런 데서 그 문호에, 그러니까 저는 천문학 관점만 보는 거죠. 이호성님이 쓴 메밀꽃 필무렵이 정말 밤새 달빛을 받아가서 걸었나. 근데 거기 단 한 줄이라도 반달이 슬퍼 보였다면 그 이호성님이 실제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보름이 같이 난 요 표현이 있더라고. 같이 났다는데 뭐. 그러니까 밤새 달빛을 받으면 가는 거죠. 이게 군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난 우리나라, 내가 좀 사관학교나 이런 데 장군들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야간에 자정 이전에는 부대 이동을 하고 자정 이후에는 역습을 할 거야. 그럼 부대 이동할 때는 달이 밝아야 되고 우리가 기습을 할 때는 달빛이 없어야 돼요. 그럼 달이 자정해져야 돼. 자정해지는 달은 상현달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현대 무기가 어떻고 뭐고 간에 우주가 도와주는 거는 그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상현달은 음력 7일 날 떠요. 그래서 애들 동요에서 낮에 나온 반달은 오전에 나왔으면 하현달이고 오후에 나오면 상현달이에요. 그건 뭐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천재냐 뭐냐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자꾸 선행학습에서 그걸 물어본단 말이지. 중학생이 고등학교 푸는 걸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그래서 군에 적어도 소대장, 중대장도 되면은 달 모양만 보고 오늘 달이 몇 시 뜨고 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작전을 하지. 글쎄 나 굉장히 궁금해요. 대한민국 중대장들 다 모아놓고 저기 상현달이 몇 시 뜨는지 써봐. 시간 내놔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인간의 모든 일은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그 중에 기초가 되는 게 천문이에요. 제가 천문학자여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원시인도 천문학을 했어. 별이 보이니까. 옛날에 물리학, 생물 없었어요. 철학, 역사 없었어. 그러나 천문학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양 별자리가 그대로 보여요. 그리스로만 신화예요. 그 뭐 얘기가 좀 끝이 없죠. 근데 우리는 북두칠성에 들어간 화폐를 가진 나라인데 후손들이 멍청해서 조상 욕만 하고 산다는 거죠. 조상 흉만 보고. 끔찍하죠. 근데 어떻게 이걸 돌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론적으로 배달의 민족, 저는 그 사장님 참 고마운데 그 선전 덕분에 배달이라는 말이 안 없어졌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그러면 음식 배달이 빨리 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데 웃프다 그랬죠. 웃는데 슬픈 거예요. 나는 배달의 민족 사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싶어요. 그분 덕분에 정말 민족이 먹고 살 것도 해결해줬고 배달이라는 단어를 살려줬다는 거죠. 이 북두칠성도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이게 이렇게 돌아요. 첫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봐. 북두칠성 그냥 어디서 보고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봐봐요. 어떻게 돌아도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이거 교재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뺐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제가 오늘 조금 너무 자세히 강의해서 근데 이거 빨리 하면 또 못 알아듣는다고 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지금 반은 이렇게 포기하신 것 같은데 이 뒤는 저 한국말로 하니까 이거 다른 데서 더 쉽게 들을 때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 채널, 제 유튜버니까 제 채널 좀 많이 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김한민의 명량은 뭐가 다르냐? 같은 초역이라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았을 때 먼저 본진에 뛰어들고
그때 이 총탄 맞아 찢어진 깃발에 북두칠성이 있었다는 거죠. 나 그 김한민 감독 이것 때문에 나랑 친해졌어요. 아니 뭐 내가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친해졌다고. 하늘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다음 우리 조상들이 저거 사이비 무당 뭐 하는 거야? 이런 후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천재라는 게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저 어디죠? 아니, 강원도 어디야? 태백시인데 태백이야. 태백 그거 지방자치단체 행사예요. 그러면 천재라는 건 해, 달, 별의 죄를 지내야 되는데 해가 요거죠? 빨간색에 까만 게 뭐겠어요? 삼조고죠. 아니 몰라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 이거 달이야 토끼라고요. 아까 그 토끼 그다음에 요 깃발 요거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고등학교에 들고 있는 건 28개인데 여기 28개인데 북두칠성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요거 28개를 28수라 그래. 28수. 우리나라 별자리는 28개요. 여기 근데 28수 할 때 숫자가 숙박할 때 그 숙자예요. 머무를 숙자인가? 묵을 숙자인가? 근데 그게 별자리로 읽을 때는 수라고 읽어야 돼. 이거 28수 그러면 저 망신당해요. 28수. 28수가 색깔별로 7개씩 있어요. 보면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고등학교들이 뭔지 모르고 서 있는데 그게 뭐야? 동청룡 뭐 서백호 그거 쫙 별이 두르고 해, 달, 별 대표 선수가 제일 높은 깃발이 있고 이게 천재예요. 그러니까 만일 삼국지가 사실이라면 뭐 물론 우리가 소설만 읽었잖아. 만약 제갈량이 남동풍이 부르라고 사기를 진짜 쳤다면 요렇게 깃발을 놓고 했어야 돼요. 그래야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아주 민감한 시기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가 남동쪽 저쪽 부산 경남 가서 후보 연설을 했으면 한마디라도 자 남동풍이 불어라 뭐 어쩌고 하여튼 뭐 그게 옳은지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라면 전 주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몽이. 저 중국, 북한 저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치? 진짜 하여튼 뭐 근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 바로잡기하고 거기하고 틀려. 거기는 5.16이냐 5.18이냐 그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후보 옆에 있다면은 이 얘기하십시오. 지금 고려 국경이 신의주하고 원사를 연결하는 천리장성이라고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로 고시를 봐서 그거 잘 맞힌 애들이 지금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거기 성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고려 국경이랑 통신라 국경이 저쪽 만주에 있다는 건 지금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안 가르쳐? 학교에서. 그런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바로잡자고 하면은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역사 바로잡기도 제가 역사 바로잡는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나서부터 제 이름 검색하면 온갖 욕이 다 써있어요. 네. 뭐 위키 이런 거 보면 아주 온갖 욕이 다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저는 뭐 진짜 공부만 한 선배 나부랭이죠. 그야말로 꽃길만 걸었고 흔히 말하는 서울대 천문학과 나와서 미국 텍사스 대학교 나와서 한국의 천문대장하도록 천문학 동네에서는 제일 잘 나간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사회하고 싸워본 적 있나? 근데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생기고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기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보다 제가 군대 늦게 갔어요. 3살이나 아래짜리가 지가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불을 안 붙였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젊은 자식 혼자 손 좀 봐줘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님이 담배를 입에 무시길래 얼른 뭐 총알같이 라이터 탁 해서 탁 갖다 댔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옆으로 저 보시면서 네가 고생 좀 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담배 물으면 불 붙여라는 걸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에서 배웠어. 유학과 전이구나. 군대 가니까. 저도 군대 병장제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나라 지키러 갔는데 왜 이렇게 패고 그래. 나라 지키러 갔는데 우리 때는 뭐 말도 못하는 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참 좋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휴가 들어가니까 걔가 고맙더라니까요. 선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잘해줬어요.
참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뺏겼다 착구하고 이런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우리 역사를 통째로 뺏긴 걸 말하는 거야. 저 시기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나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느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예요.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무진 50년 오성치로 이게 단군색이라는 책에 있는 건데 일단 들어보세요. 4,000년 전이에요. BC 1733에 이 무진 50년이 BC 1733이에요. 오성이 수성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치루가 모였다는 뜻이랍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튼 모인 건 확실해. 근데 수성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뼘 안에 한 줄로 쭉 쓴다는 기록은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려 4,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4,000년 전이면 단군조선 시대인데 고조선도 없었다고 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판인데 이제는 할 수 없이 처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까지 후퇴했다가 또 요새는 뭐 조금 있었는데 뭐 다는 아니야. 저 중간 맞는 고조선이야. 당장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만 해도 우리 고조선 아니에요. 나 단군의 후손 아니야. 뭐 참. 그러니까 이게 말해봐. 뭐 다른 거는 다 교육 잘 받으실 거니까 전 천문 시간을 더 쓰죠. 그래서 이 기록이 있다는 거는 제가 한스러운 게 뭐냐. 이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기록이면 역시 이집트 이럴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는데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런데 뭐. 근데 우리 천문학자들한테도 첨성대가 동양 최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다 하는데 이거 세계 최고 아니야? 그러면 국뽕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동양 최고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게 아주 얼굴에 보여요. 이렇게까지 기가 죽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첨성대는 세계 최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장 때 스톤헨지하고 또 하나 걔네가 그쪽에서 별을 봤다고 하도 우겨가지고 스톤헨지는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첨성대는 지금 14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명함을 못 내밀어 그거 제가 확신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때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스톤헨지가 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게 지네가 아니라고 다 확실하게 다 증명을 하니까 그게 뭐 춘분날 해 뜨는 방향 아무 상관없어. 우리 첨성대가 상관있지. 우리 첨성대는 구멍 틈에 밑에가 12단, 위가 12단이에요. 12가 들어가면 벌써 문명이 들어간 거예요. 왜? 1년 12달이니까.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년을 12달이라고 하냐 말이야. 그거는 한 해가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달이 12번 돌면 30 곱하기 12가 360이 되니까 1년이 12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피타고라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1년이 12달이 됐느냐 뭐 이런 거 동서양 공통인가? 그런 것도 다 같이 얘기해 봐야 돼요. 그거 다 서양이 했대 다. 우린 이름이 그런데 다 서양이 했대 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바퀴 뺑 돌고 360도 돌았다 그러죠? 360이에요. 1년이 360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 내력까지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이 먹어보니까 1시간 있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5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